수년간의 헌신과 희생 끝에 자녀들이 당신을 더 이상 존중하지 않을 때보다 더 아픈 일은 없을 것입니다. 이는 마치 배신당한 기분을 들게 하며 상처와 혼란을 남깁니다. 하지만 이를 갈등이나 원망 없이 되돌릴 수 있다면 어떨까요? 당신이 마땅히 받아야 할 존중을 회복할 수 있는 간단하지만 강력한 행동들이 있다면요? 다음 몇 분 동안 당신은 자녀들과의 관계를 변화시키고 한때 나누었던 사랑과 존중을 되찾을 수 있는 6가지 검증된 전략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치유의 첫걸음을 내딛는 방법을 알아보기 위해 계속 읽어보세요.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구독하고 알림벨을 활성화하여 어떤 동영상도 놓치지 마세요. 자녀의 승인을 추구하지 마세요. 부모, 특히 나이든 부모들이 가장 흔히 하는 실수 중 하나는 끊임없이 자녀들의 승인을 구하는 것입니다. 이는 종종 그들의 필요를 지나치게 수용하거나 아니요라고 말하고 싶을 때 예라고 말하거나 자녀들의 욕구를 자신의 욕구보다 우선시하며 그들의 감사를 얻으려는 행동으로 이어집니다. 이는 자연스럽게 느껴질 수 있지만 냉혹한 진실은 부모가 승인을 추구할수록 그들은 더 적은 존중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존중은 자기 희생을 통해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기 존중을 유지함으로써 얻어지는 것입니다. 부모가 계속해서 자신을 마지막 순위로 두고 항상 동의하며 자신의 필요를 위해 목소리를 내지 않는다면 그들은 자신의 감정이 중요하지 않다고 전달하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자녀들은 부모를 항상 조정하고 동의하고 조용히 있는 사람으로 여기며 당연하게 여기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 패턴은 건강한 부모-자녀 관계에서 필수적인 존중을 서서히 훼손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절절한 예는 한때 강하고 독립적이었지만 나이가 들면서 자녀들이 모든 결정을 내리도록 허용한 마리아라는 여성입니다. 그녀는 자녀들의 필요를 수용하기 위해 자신의 일정을 재조정하고 자신의 의견을 숨기고 심지어 자녀들이 무례하게 대하는 것도 허용했습니다. 그녀는 조화를 유지하고 있다고 믿었지만 실제로는 그녀의 목소리를 잃어가고 있었고 그 결과 자녀들은 그녀를 존중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존중을 되찾는 것은 그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필요하다는 행동을 멈추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경계를 설정하고 목소리를 내고 필요할 때 아니요라고 말하는 것은 자기 존중을 되찾는 데 있어 중요한 단계입니다. 부모가 자신을 존중하기 시작하면 자녀들은 그들을 다르게 보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때서야 그들의 관계에서 필수적인 상호 존중이 회복되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논쟁하지 말고 본보기가 되세요. 자녀들이 당신의 의견을 무시하거나 무례하게 대할 때 당신의 첫 반응은 그들과 논쟁하고 싶은 것일 수 있습니다. 당신이 그들을 위해 해준 모든 것을 상기시키거나 그들이 당신의 말을 듣도록 요구하고 싶은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무시당하거나 하찮게 여겨지는 느낌의 좌절감은 방어적인 반응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당신이 충분히 논쟁하거나 사랑과 관심의 증거를 충분히 제시하면 그들이 당신이 마땅히 받아야 할 존중을 보여줄 것이라고 믿기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 당신의 좌절감을 줄여줄 수 있는 중요한 조언이 있습니다. 논쟁은 결코 효과가 없습니다. 잠시 생각해보세요. 언제 마지막으로 누군가의 의견을 바꾸거나 단순히 그것을 위해 싸움으로써 그들이 당신을 존중하도록 설득한 적이 있나요? 대부분의 경우 논쟁은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키고 더 큰 불존중으로 이어질 뿐입니다. 왜냐하면 논쟁은 상호 이해에서 갈등으로 초점을 이동시키기 때문입니다. 존중은 결코 말이나 논쟁을 통해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존중은 당신의 존재, 행동, 그리고 특히 어려운 상황을 다루는 방식으로 얻어지는 것입니다. 이는 당신이 자신을 어떻게 지키고 다른 사람들이 당신의 인내심을 시험하거나 당신의 의견을 무시할 때도 어떻게 품위를 유지하는지에 관한 것입니다. 당신이 무례함의 분노나 좌절로 대응할 때 당신은 그들이 이미 확립한 역학에 연료를 더하는 것일 뿐입니다. 당신은 그들이 당신에 대한 힘을 가지고 있다는 그들의 믿음을 확인시켜줄 위험을 감수하는 것입니다. 이런 순간에
당신의 행동이 다른 사람들이 당신을 대하는 방식을 정의할 것임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당신의 자녀들도 포함됩니다. 한때 교실에서 강하고 권위 있는 인물이었던 은퇴한 교사인 민수라는 남자를 기억합니다. 그는 그의 지혜, 자신감, 그리고 확고한 리더십으로 학생들과 동료들로부터 존중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면서 그의 성인 자녀들과의 관계는 점점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그를 뒷전으로 밀어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그의 조언을 무시하고 그의 걱정을 무시하며 심지어 그가 조언을 하려고 할 때 그를 비웃기도 했습니다. 민수는 이 행동에 좌절하고 상처받아 그들과 논쟁하기 시작했고 그가 여전히 그들의 존중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설득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아무리 싸워도 상황은 더 나빠졌습니다. 그가 더 많이 논쟁할수록 그들은 더 멀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민수는 중요한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끊임없는 싸움은 오히려 더 많은 긴장만을 만들 뿐 아무것도 해결하지 못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접근 방식을 바꾸기로 결심했습니다. 논쟁하는 대신 그는 단순히 자녀들의 말을 들었습니다. 그는 존중을 위해 싸우는 것을 멈추고 이미 존중을 받고 있는 사람처럼 행동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조용히 지혜롭게 말하며 아무것도 증명할 필요 없이 자신의 통찰력을 나누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논쟁에서 이기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존재, 조용한 자신감, 그리고 그들의 무시에도 불구하고 차분함을 유지하는 능력은 많은 것을 말해주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의 자녀들은 변화를 알아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그를 스스로를 증명할 필요가 없는 사람, 내면에서 나오는 힘을 가진 사람으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민수의 차분한 태도와 품위 있는 반응은 그들이 그를 보는 방식을 서서히 바꾸었고 점차 그가 갈망하던 존중이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의 교훈은 분명합니다. 만약 당신의 자녀들이 당신을 존중하지 않는다면 그것을 위해 싸우지 마세요. 본보기가 되세요. 당신이 받고자 하는 존중을 당신 자신을 품위 있게 대함으로써 보여주세요. 당신의 신념에 확고하되 무례함을 마주할 때도 항상 차분하고 침착하세요. 자신의 가치를 아는 사람의 조용한 자신감을 가지고 행동하세요. 자신감 있게 말하되 사소한 논쟁에 휘말려 그들의 수준으로 떨어지지 마세요. 이렇게 하면 당신의 자녀들은 이를 알아차리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들은 당신을 존중을 요구하는 사람이 아니라 존중을 살아가는 사람으로 보기 시작할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 존중은 커질 것이고 당신과 그들의 관계는 더 나아질 수 있습니다. 감정적 의존을 멈추세요. 나이가 들면서 배우기 가장 어려운 교훈 중 하나는 우리가 자녀들에게 감정적 충족을 의지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깨달음은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부모로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자녀들을 사랑하고 그들과 가깝게 느끼고 싶어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들에게서 인정, 애정 또는 관심을 얻기 위해 의존하는 것은 관계에서 건강하지 않은 역학을 만들 수 있습니다. 당신의 자녀들이 당신이 가치를 느끼기 위해 그들이 필요하다고 느낄 때, 이는 관계에서 힘의 균형을 미묘하게 바꾸며 종종 복잡한 상황을 초래합니다. 균형 잡히고 상호 존중하는 유대를 키우는 대신 당신의 감정적 필요가 그들에게 압력을 가하는 불균형한 관계가 될 수 있습니다. 자녀들은 특히 나이가 들면서 감정적으로 독립적인 사람들을 존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부모가 자녀들에게 감정적 지지, 인정 또는 관심을 의지할 때 이는 의도치 않게 자녀들에게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부모의 관심에 감사하는 대신 그들은 부모의 감정 상태에 대한 책임을 느끼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는 그들이 거리를 두고 무관심하거나 심지어 짜증을 내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감정적 압박은 무겁게 느껴질 수 있으며 이는 자녀들을 부모로부터 더 멀어지게 만듭니다. 이러한 변화는 부모-자녀 관계를 압박할 수 있으며
부모는 최선을 다해도 좌절감과 단절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한때 자녀들에게 평생을 바쳤던 수진이라는 여성을 기억합니다. 그녀는 자녀들을 깊이 사랑했고 종종 전화를 기다리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들이 전화를 하지 않으면 그녀는 그들에게 전화를 걸어 그들이 얼마나 그리운지 말하며 더 자주 방문해 달라고 바랐습니다. 그러나 이 행동은 그들을 더 가깝게 만드는 대신 오히려 그들을 멀어지게 만들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녀의 자녀들은 그녀의 전화를 부담이나 의무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진심으로 원해서가 아니라 해야만 하는 일로 여겼습니다. 한때 가졌던 연결은 점점 긴장되고 거리감이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수진은 무언가가 바뀌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전화를 기다리며 시간을 보내는 것을 멈췄습니다. 대신 그녀는 자신에게 집중하기 시작했고 새로운 취미를 찾고 친구들과 다시 연결되고 그녀에게 기쁨을 주는 활동에 참여했습니다. 그녀가 자녀들 외부에서 충족감을 찾기 시작하면서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녀의 자녀들이 더 자주 전화를 걸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그녀를 자신의 삶을 가진 사람, 그녀가 완전해지기 위해 그들이 필요하지 않은 사람으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감정적 의존에 부담을 느끼는 대신 그들은 그녀를 온전한 사람으로 보았고 이는 존경과 존중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만약 당신이 아직 이 동영상을 보고 있고 이 교훈들이 유용하다고 생각한다면 아래에 1분이라고 댓글을 남겨 당신이 여전히 여기 있음을 알려주세요. 수진이 자녀들에게 감정적으로 의존하는 것을 멈췄을 때 그들의 관계에서 힘의 균형이 바뀌었습니다. 더 이상 그녀의 행복이 그들의 관심에 달려 있지 않았고 이 새로운 독립성은 그녀의 자녀들이 그녀를 더 존중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존경은 그녀가 자신의 삶을 창조했다는 사실에서 나왔습니다. 그녀의 감정적 안녕을 위해 그들에게 의지하지 않는 삶을 말이죠. 이 변화는 그들이 그녀를 보는 방식뿐만 아니라 그녀와 상호작용하는 방식도 바꿨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그녀를 자신의 승인이나 인정이 필요한 사람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들은 그녀를 자신의 삶을 가진 강하고 독립적인 사람으로 보았고 이는 더 깊고 존중하는 관계를 촉진했습니다. 자녀들에게 감정적으로 의존하는 것을 멈춤으로써 당신은 그들에게 당신을 감정적 책임의 원천이 아니라 온전한 사람으로 볼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합니다. 당신이 자신의 감정적 필요를 충족시키고 삶의 다른 영역에서 기쁨을 찾는 법을 배우면서 당신은 자녀들이 당신을 더 존중하는 것을 발견할 것입니다. 그들이 의무적으로 해야 해서가 아니라 당신의 독립성과 강함을 존경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온전해지기 위해 그들이 필요하지 않을 때 그들은 당신을 더 감사하고 존중하기 시작할 것이고 관계는 더 균형 잡히고 상호 충족감을 주는 것이 될 것입니다. 경계 설정하고 지키기. 경계를 설정하고 이를 지키는 것은 가정 내에서 존중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단계입니다. 아이들이 부모를 존중하지 않게 되는 흔한 이유 중 하나는 부모가 명확한 경계를 설정하지 못할 때입니다. 부모가 무례한 행동, 예를 들어 아이들이 거칠게 말하거나 의견을 무시하거나 시간을 당연하게 여기는 것을 용인한다면 아이들은 이런 행동을 계속할 것입니다. 아이들이 꼭 나쁜 사람이라서가 아니라 부모가 어디까지 참아주는지에 따라 반응하는 것일 뿐입니다. 가정 내 역학은 대개 무엇이 받아들여지고 무엇이 그렇지 않은지에 의해 형성됩니다. 경계를 설정하는 것은 갈등을 만들거나 아이들과의 관계를 끊으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침착하고 단호하게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행동을 정하고 그 경계가 넘어갔을 때 존중받도록 하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기대되는 바를 이해할 수 있도록 일관성과 명확한 소통이 필요합니다. 실제 사례로 김민수라는 은퇴한 사업가가 있습니다. 그는 경력 동안 규율 있는 회사를 운영했지만 집에서는 아이들이 그를 무시하며 말을 끊거나 걱정을 무시하고 생활 방식을 비판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 김민수는 대응할 가치가 없다고 생각해 행동을 묵인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입을 다물고 있는 것이 아이들에게 그런 행동이 괜찮다는 것을 무의식적으로 가르친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김민수는 변화를 결심했습니다. 아들이 말을 끊으면 내 말 들을 준비가 되면 말 계속해 라고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딸이 의견을 무시하면 동의하지 않아도 되지만 나를 존중해줘 라고 대응했습니다. 아이들이 한계를 시험할 때 존중 없이 대한다면 함께 시간을 보내지 않겠다고 분명히 했습니다. 처음엔 아이들이 저항했지만 결국 그가 물러서지 않음을 알게 되었고 점차 그를 더 존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자신을 소중히 여길 만큼 존중을 요구할 가치가 있다는 걸 깨닫게 했습니다. 아이들이 당신을 존중하지 않는다면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내가 이를 허용하고 있나? 경계를 설정하지 않으면 아이들이 대신 존중해 주지 않습니다. 자신을 지키지 않으면 아무도 대신해 주지 않는다는 걸 기억하세요. 인정받지 못한 채 주지 않기. 존중을 잃는 가장 빠른 길 중 하나는 인정받지 못한 채 계속 주는 것입니다. 부모로서 시간, 에너지, 지원, 사랑을 인정이나 감사 없이 제공하다 보면 이런 함정에 빠지기 쉽습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는 소외감을 느끼고 아이들은 우리의 친절을 당연시하며 가치 있게 여기기보다 기대하게 됩니다. 하지만 계속 감사하지 않는 사람에게 주면 사랑이나 존중을 키우는 게 아니라 권리의식을 키우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당신의 친절은 그들이 마땅히 받아야 할 것으로 여겨지고 감사해야 할 대상이 아니게 됩니다. 박준호라는 남성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그는 아이들에게 놀라울 정도로 관대했습니다. 아이들이 필요할 때마다 재정적으로 돕고 그들의 요청에 맞춰 일정을 조정하며 언제나 모든 걸 내려놓고 도왔습니다. 하지만 끊임없는 노력에도 아이들은 감사를 표하지 않았습니다. 감사 대신 불평만 들었고 그의 희생을 인정하거나 고마워하지 않고 더 많은 것을 기대했습니다. 박준호가 도움이 필요할 때는 아이들이 너무 바빠 지원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박준호는 접근 방식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지나치게 자신을 내주지 않고 필요할 때 아니요 라고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요청받지도 않은 도움도 멈췄습니다. 처음엔 아이들이 왜 더 이상 자신을 위해 노력하지 않느냐며 좌절했지만 점차 그의 시간과 노력의 가치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의 관대함이 무한하지 않고 선물이라는 걸 알게 된 것입니다. 아이들이 당신의 시간, 노력, 친절을 존중하지 않는 것 같다면 당신이 얼마나 주는지를 재평가할 때일지도 모릅니다.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내가 너무 많이 주고 있나? 멈추면 어떻게 될까? 당신의 관대함이 존중에 달려 있음을 가르치면 아이들이 당신의 노력을 그에 맞는 가치로 대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아이들 밖의 삶을 구축하기. 아이들에게서 존중을 되찾는 중요한 전략 중 하나는 아이들 밖의 삶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모든 에너지와 관심을 아이들에게만 쏟으면 아이들은 당신을 삶에서 다른 일이 없는 사람으로 인식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관계 너머의 목적, 열정, 충족감을 가진 이를 존중합니다. 아이들이 당신이 오락, 인정, 의미를 그들에게 의존한다고 보면 과부하와 숨막힘을 느낄 수 있습니다. 더 나쁘게는 독립적인 삶이 없는 사람으로 보아 존중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70대 후반의 과부 이수진의 예를 들어보죠. 남편 사망 후 그녀는 모든 것을 아이들에게 바쳤습니다. 끊임없이 연락하고 원치 않는 조언을 주며 남편이 떠난 감정적 공허함을 채우길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아이들을 더 가깝게 하기보다 멀어지게 했습니다. 아이들은 덜 방문하고 전화통화도 짧아졌습니다. 더 외로워진 이수진은 이 방식이 통하지 않음을 깨달았습니다. 이수진은 변화를 결심했습니다. 독서 모임에 가입하고 친구들과 여행을 시작하며 지역 커뮤니티 센터에서 자원봉사를 했습니다. 아이들을 세상의 중심으로 삼는 걸 멈췄습니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아이들이 더 자주 연락하기 시작했고, 그녀의 새로운 독립성을 존경하게 되었습니다. 그녀가 관심사를 추구하며 충실한 삶을 사는 모습을 보며 존중이 커졌습니다. 아이들이 당신을 존중하지 않는 것 같다면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그들이 나를 충만하고 의미 있는 삶을 사는 사람으로 보나? 아니면 그들의 관심을 기다리는 사람으로 보나? 당신이 그들을 위해 존재하는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살아감을 보여줄 때 아이들은 새롭고 진정한 방식으로 당신을 존중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에게 실용적인 전략을 제시했습니다. 특히 아이들과의 관계에서 존중을 되찾고 유지하는 방법들입니다. 경계를 설정하고 지키는 것부터 주는 것에 대해 인정받도록 하는 것, 아이들 밖의 삶을 구축하는 것까지 이 단계들은 여러분이 어떻게 인식되고 대우받는지에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오늘 영상에서 가장 인상에 남은 것은 무엇인가요? 배운 것 중 자신의 삶에 실천하고 싶은 한 가지는 무엇인가요? 아래의 댓글로 남겨주세요. 이 영상이 마음에 들었다면 댓글을 남기고 좋아요를 누르며 친구들과 공유하고 이런 귀중한 콘텐츠를 더 보시려면 유튜브 채널 구독도 잊지 마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